일부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이처에서 소개된 한 연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뇌 트레이닝을 실시한 70대와 두뇌 트레이닝을 하지 않은 20대 중 두뇌 활성화를 비교하면 어떤 집단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올까에 대한 연구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그 과학자들이 개발을 했어요. 어떤 게임을 개발했는데 이걸 이제 뉴로 레이서, 아마 레이서 게임인 것 같아요.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평균 연령 73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4주간 실험을 했어요. 실험에 앞서서 이제 인지 기능 테스트를 했고요. 몸에다 내전도라고 해서 이의지 장치. 내전도는 뭐냐면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뇌의 그 활동을 정기적 자극으로 측정하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특히 뇌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했고요. 이 실험 대상자들은 게임을 4주 동안 하고 그 뇌 활성화를 계속 모니터하고 한 후에 1개월 후에 인지 기능을 다시 평가했습니다. 인지 기능을 1개월 후에 다시 평가했더니 이때도 대조군을 어떻게 잡았냐면 우리가 실험을 하면 실험군과 그 실험을 하지 않은 대조군을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대조군은 게임 훈련을 하지 않은 20대 젊은이들로 잡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 비교를 해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노인들의 그 뇌 피질,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가 젊은 패턴으로, 노인들의 전전두엽 피질의 활성화가 놀라울 정도로 젊은 패턴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마치 전전두엽 피질이 체육관에서 근력 운동이라도 한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험에서 밝혀진 중요한 결과는요, 이 기능의 향상이 지속이 된다는 거죠. 좀 전에 이제 1개월 후에 측정을 했는데도 지속이 됐고요. 게임을 해보다가 반년 동안 게임을 안 한 거죠. 반년 뒤에도 이 고령자들하고 20세 청년들을 테스트를 했어요. 그때도 역시 젊은이들보다 트레이닝하지 않은 젊은이보다 트레이닝한 70대가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게임을 4주만 했을 뿐인데 한 달 뒤에 측정을 했더니 결국 그때도 노인들의 그 트레이닝한 결과가 계속 지속돼서 더 좋은 효과를 받고 6개월 뒤에도 다시 테스트를 했더니 그때도 역시 4주간 했던 그 트레이닝을 받은 노인들이 젊은이들보다 더 효과가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분명히 기억력도 떨어지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우리 뇌세포도 손상이 되긴 하지만 우리 뇌에는 또 희망적인 굿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경 가소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뇌세포가 어떤 새로운 가지를 뻗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네트워크의 가지도 가늘 뿐만 아니라 이 가지 줄기망이 굉장히 엉성한데 점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많은 경험과 많은 학습을 함에 따라서 이 네트워크 가지가 더 촘촘해지고 또 가지 굵기도 더 두꺼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신경 가소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나이를 먹어도 신경 가소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두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간이 이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에너지의 통합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면에서 통합적으로 평가해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너무 육체적인 포커스에 맞춰서 육체만을 평가하고 관리를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육체적인 나이, 신체의 그 노화 지표로 보는 그런 것들만 평가도 하고 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신체만 관리를 했잖아요. 운동하고 신체만 관리했는데 이제는 사실은 어떤 사회적, 정신적, 영적인 에너지 통합체 모든 면을 같이 관리되고 또 같이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제가 이제 정신적 안티에이징 이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영적인 면과 특히 에너지 레벨까지도 평가를 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노화를 평가할 때 육체보다는 의식이나 에너지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누구시냐면요. 정신적인 세계적인 영적 스승이며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그분의 책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의식이 노화에 미치는, 그러니까 노화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 에너지장의 레벨,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장의 레벨이 있는데 어떤 그 레벨을 지배하고 그거에 따라서 노화가 결정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 에너지장은 우리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이 있는데 주로 긍정적 감정을 겪었을 때는 에너지장의 레벨이 높고 부정적 감정을 느꼈을 때는 에너지 레벨이 낮은데 그 기준점이 200이라는 거죠. 근데 에너지장이 높은 사람들이 결국은 노화에도 영향을 미쳐서 노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의식과 에너지가 노화와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이 에너지장을 수치화했어요. 의식지도라고 해서 이분은 에너지장을 수치화했는데
자, 가장 높은 수준이 700에서 1000이에요. 이게 최고의 수준이고, 이런 깨달음, 어떤 이게 이렇게 높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만 700이나 1000의 고지를 도달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주로 예수나 붓다 이런 분들이 도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600은 평화. 우리가 평화란 감정을 느꼈을 때 에너지장이 600이고요.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는 540, 사랑을 할 때는 500, 이성은 400이고요. 400대는 지성이 깨어나는 수준이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발명가나 어떤 지도자, 그 다음에 그 아인슈타인이나 프로이드가 500으로 측정이 됩니다. 500. 그러니까 499로 측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이 350이고요. 자발성이 310, 중립 250, 용기 200입니다. 그래서 200까지는 긍정적인 에너지, 200까지는 긍정적인 에너지장이 흐르고, 200 이하부터는 부정적인 에너지장이 흐르는데, 자부심이 175, 분노 150, 욕망 125, 두려움 100, 슬픔 75, 무감정 50, 죄책감 30, 수치심 200입니다. 그래서 200 이하는 결국은 굉장히 우리의 삶이나 우리 몸의 신체 건강, 에너지 이런 데도 전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육체는 200이, 에너지장이 200이고요. 우리 마음은 400대의 그 에너지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장, 우리가 품은 생각들이 결국 신체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요, 우리가 생각이나 어떤 개념이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신체 속에 반영을 하는데, 이것이 노화나 건강 상태에도 반영이 된다는 거죠. 같은 나이 때도 굉장히 10년보다 젊어 보이는 분이 있나 하면, 같은 나이 때도 10년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걸 결정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나 에너지장이 결정을 한다는 거죠. 특히 그 에너지장의 레벨이 높을수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은 에너지장의 레벨을 높여주고, 부정적인 감정은 에너지장의 레벨이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건강과, 특히 정신적 건강과 육체와 노화를 결정하는 것이 에너지장과 우리 의식과 생각이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고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노화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관리할 때 그러니까 신체적인 부분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 특히 우리 의식 수준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긍정적 감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노화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있는 그 감정이나 에너지나 정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노화를 속도를 결정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에너지, 정신, 사고, 마인드 이런 것들이 결국 노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 결국 그 신체와 육체에 투사가 되고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감정과 어떤 에너지와 어떤 의식 수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자신의 정신적 나이, 그러니까 멘탈 에이지가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고령 사회가 되면서 치매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적 안티에이징이나 두뇌를 향상시킬 수 있는 9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가 뭐냐면, 변화를 어떻게